2026년 5월 대한민국, 당신의 통장에 어느 날 갑자기 국민배당금이 꽂힌다면 어떨까요?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단 3개월 만에 57조 원이 넘는 역대급 이익을 기록하며 이 천문학적인 부를 국민과 나눠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AI가 만들어낼 부의 분배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거대한 질문의 시작입니다. 과연 삼성의 이익은 우리의 소득이 될 수 있을까요? 숫자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삼성전자의 2026년 1분기 영업이익은 무려 57.2조 원, 일부 국가의 1년 예산을 단 3개월 만에 벌어들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장에 불과합니다. 증권가는 2분기 100조 원, 3분기 108조 원이라는 더 믿기 힘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정책실장은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약 34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았습니다. 이 숫자들이 바로 국민 배당금 논의가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강력한 배경이며 AI 기술혁명이 만들어낸 거대한 부의 흐름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엄청난 이익의 중심에는 바로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모든 것은 2024년부터 본격화된 생성형 AI 혁명, 즉 챗GPT와 같은 고도화된 인공지능 모델의 등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AI들을 학습시키고 구동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반도체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삼성전자는 기회를 포착했고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히 AI 연산의 핵심으로 떠오른 것은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였습니다. 수많은 데이터가 오가는 길을 8차선 고속도로처럼 넓혀주는 이 기술이 AI의 성능을 좌우하게 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HBM 시장에서 2025년 차세대 제품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확보하며 경쟁사들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멈추지 않았던 과감한 기술 투자와 시장의 변화를 정확히 읽어낸 전략이 마침내 필연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번 실적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본 자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보상이었던 셈입니다. 실제로 삼성의 이익 구조를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2026년 1분기 전체 매출에서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0%에 달합니다. 스마트폰이나 가전을 담당하는 DX 부문의 25%와 비교하면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이는 사실상 AI 반도체 하나가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기업 전체를 이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정 산업으로의 부의 쏠림 현상이 바로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연결하려는 국민 배당금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제안이 나오자마자 시장에서는 즉각 사실상의 횡재세 아니냐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횡재세란 전쟁이나 팬데믹 같은 외부 요인으로 특정 기업이 막대한 초과 이익을 얻었을 때 정부가 여기에 높은 세율을 부과해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이윤 추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늘 뜨거운 논란을 몰고 다니는 개념이죠.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삼성의 막대한 이익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은 다릅니다. 국민 배당금은 횡재세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돈의 출처입니다. 횡재세는 기업이 벌어들인 초과 이윤 자체에 직접 새로운 세금을 매겨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국민 배당금은 기업이 평소처럼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고 그 결과 국가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거쳤을 때, 즉 초과 세수가 발생했을 때 그 돈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개념입니다. 대상이 기업의 이익이냐 아니면 이미 국고로 들어온 국가 재정이냐의 차이인 셈이죠. 방식 역시 직접 징수가 아닌 정부의 예산 편성을 통한 재분배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김용범 실장의 발언은 이러한 정부의 철학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AI 시대가 만들어낸 막대한 이익의 일부는 기술 발전의 토대가 된 우리 사회 전체에 환원되어야 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AI 기술의 발전이 단순히 특정 기업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인프라, 교역 시스템, 그리고 국민 모두가 알게 모르게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과실 역시 사회 전체가 함께 누리는 것이 정의롭다는 시각입니다. 이 발언은 국민배당금 제도를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닌 미래 사회의 부분배에 대한 철학적 고찰로 격상시켰습니다. 물론 이 제안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합니다. 가장 큰 기대 효과는 AI가 심화시킬 수 있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 안정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에게 지급된 돈이 소비로 이어져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함께 나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가 주도의 미래 산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AI 시대를 함께 열어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기업의 투자 및 연구개발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막대한 이익이 결국 세금으로 환수될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면 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망설일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또한 특정 기업, 특정 산업의 실적에 국가 재정이 좌우되는 위험한 의존 관계가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져 삼성의 이익이 줄어들면 배당금에 익숙해진 국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됩니다. 더 나아가 이 정책이 선거를 앞둔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정치적 비판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미래 성장을 위한 재원을 손쉽게 써버리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초과 세수가 발생했을 때 이를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국가 부채를 상환하거나 다른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결국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제도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먼저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당초 예상을 넘어선 법인세가 거쳤는지, 즉 초과세수 발생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 이 초과세수를 국민배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법을 개정하는 입법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는 지급 대상, 1인당 지급액, 지급 시기 등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정된 기준에 따라 국민들에게 현금이나 바우처 형태로